우리 군이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GP를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최전방 확성기 동시 철거와 군통신선 복원에 이어서 실질적인 군사 긴장 완화 조치가 단행될지 관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자, 먼저 이 비무장지대 안의 그 감시초소 GP 현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1953년 7월 27일이었죠. 이때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250km의 군사 분계선이 그어졌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다시 남북 2km씩 비무장지대가 설정됐습니다. 예.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인데요. 그러나 실제 최전방에선 이 2km 선이 지켜지지 않고 들쭉날쭉한 게 현실입니다. 남북이 각각 비무장지대 안으로 500m에서 1km까지 철책을 앞당겨 설치한 곳이 적지 않은데요. 감시초소 GP는 더 전진 배치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남북 GP 사이 거리가 600m에 불과한 곳도 있습니다. GP는 우리 측 지역에만 60여 곳, 북한은 우리보다 2.6배나 많은 160여 곳에 이릅니다. 남북의 경비 병력도 10,000명이 넘습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원칙적으로 권총과 소총 등 개인 화기만 반입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북한은 GP에 박격포와 14.5mm 고사포 등 중화기를 배치했고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해 K6 중기관총, K4 고속 유탄 기관총 등을 들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름은 비무장지대지만 사실은 중무장지대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그동안 이 DMZ에서 아슬아슬한 위기가 좀 많았죠. 네, 가장 가까운 사례는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의 탈북 사건이었는데요. 북한군 추격조가 우리 측으로 도망치는 북한 병사를 향해 권총과 소총 40여 발을 난사하고 순간적으로 군사 분계선까지 넘어 뒤쫓아오기도 했었죠. 예. 당시 남북 간 교전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 양측 모두 중대급 예비 병력을 집결해 주기도 했는데요. 북한 측 병사들이 모인 감시 카메라에 잡힌 모습을 보면 기관총과 로켓포 등으로 무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정전협정에서 판문점 반입을 금지한 중화기입니다. 지난 2015년엔 비무장지대 우리 측 GP 주변 철책에서 지뢰가 폭발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군의 소행으로 결론짓고 보복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는데요. 그러자 북한군이 고사포로 위협 사격을 가했고 우리 군이 자주포로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최전방에 준 전시 태세를 선포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양측이 최전방에 화력을 집중시키다 보니 비무장지대가 완충지대가 아닌 한반도의 화약고로 작용해 온 겁니다. 그렇죠. 사실상 화약고였다. 이 GP 병력과 장비가 철수가 되면 남북 군사 긴장 완화에 획기적인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으로 철수 작업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경비 인력을 줄이고 중화기부터 빼는 방안이 먼저 추진됩니다. 이 판문점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장소로 최근엔 4.27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는데요. 우리 군은 이후 일부 GP의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하고 단계별로 확대해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모든 GP를 철거한다는 계획입니다. DMZ를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시범 철수 대상으로는 남북 간 GP가 지나치게 가까워서 우발 충돌의 우려가 높은 곳, 그리고 무인 감시 장비가 잘 갖춰져 있는 경기도 파주 일대 등이 꼽힙니다. 특히 이 지역은 개성공단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데요. 또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주변은 향후 유해 발굴 작업이나 궁예 도성과 같은 역사유적 발굴 작업 등을 공동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GP 철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GP 철수, 남북이 사실 동시에 진행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DMZ를
평화지대화한다는 큰 틀의 합의는 이루었습니다. 예. 그러나 총론과 강론은 항상 다른 법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GP 숫자와 병력은 우리보다 약 3배나 많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장비와 인력을 철수해야 하는 만큼 어려운 작업이 될 텐데요.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 측은 군사회담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DMZ 내 GP 공동 철수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당시 북측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직 이르다는 건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가 내놓은 계획은 향후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 제안하고 협의해 나갈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이 JSA의 경우는요, 유엔군 사령부 관할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거 문제가 더 복잡한 거 아닌가요? 네, 따라서 JSA의 비무장화는 남북만의 합의로는 안 되고 유엔군 사령부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남북미 공동 유해 발굴 작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연히 미국이 협상에 참여해야 하고 그에 따라 북한의 협상 전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잘 되면 남북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가 아닌 삼자 대화 형태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관련 사항 취재기자 강정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